네, 오늘은 혈관을 잔뜩 막아버리고 성인병을 유발할 것 같은 곱창과 막창을 1년 내내 먹었을 때 생긴 일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부가 이렇게 좋아지고 지방간이 사라지고 혈당, 혈압, 혈관 쪽 문제가 심각하던 이런 만신창이던 사람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궁금하실 거예요. 분명히 병원 가서 피검사 했더니 LDL 콜레스테롤 높고 하니까 절대 동물성 기름 이런 거 가능하면 먹지 말라고 하던데 이거 아닌가요? 이 의문 해결해드릴 거고, 계란 노른자, 소 곱창, 막창, 제가 실제로 먹고 있는 음식 추천 리스트도 전부 다 공유해드릴 거예요. 평소에 많이 물어봐 주셔서 전부 정리했습니다. 바로 들어가죠. 우선 첫 번째로 풀고 가야 할 거, 콜레스테롤. 특히 LDL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사람 몸에 안 좋은가, 고지혈증을 유발하는 건 동물성 지방인가 라는 지금까지 많이 들어오셨던 그 잘못된 정보들이 있을 거예요. 그 정보들을 듣게 되는 장소는 어디예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건강검진을 받으셨을 때 혹은 피검사를 받았을 때 콜레스테롤 수치, 중성지방 수치 이런 것들을 종이에 기록해서 여러분들한테 주면서 LDL 콜레스테롤이 높으니까 고지혈증 약 무조건 드셔야 된다, 안 그러면 나중에 막 뇌혈관 터지거나 뇌출혈이 생기거나 할 수 있다 라면서 진짜 무서운 얼굴로 많이 이야기를 해 오셨을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거, 포화지방, 즉 동물성 기름이라고 하는 것들이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사람 몸에 해로운가에 대한 거, 그게 전혀 잘못됐다는 근거 논문 먼저 제시해드리고 시작할게요. 제 채널 구독자분들께서는 30, 40대 분들도 정말 많이 계세요. 그 분들께서 가장 걱정되시는 거, 특히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것들이 버터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먹었을 때 콜레스테롤 수치 높아지지 않나요? 막 혈관 나중에 막히거나 그러지 않을까요? 라는 공포 유발 지식들에 의해서 정말 많이 걱정하시는 거 잘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잘못 알고 있었고요. 근데 한 가지 팩트를 먼저 짚고 넘어가면, 포화지방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우리 여러분들께서 태어나자마자 먹었던 어머니의 모유에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50% 이상이 포함되어 있고, 갓난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먹게 되는 게 포화지방이고 지방류, 기름이에요. 너는 의료인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그거 진짜 맞아? 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해요. 그래서 오늘은 미국 FDA 신임 국장의 브리핑 영상을 함께 보면서 이야기해보죠. 별로 안 길어, 1분도 안 되는 영상이에요. 영상 내용이 골자는 간단해요. 1960년대 안세키스라는 사람이 포화지방은 몸에 좋지 못하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포화지방은 성인병을 유발한다, 신장병을 유발한다라고 주장했지만 사실 그 연구 데이터들을 살펴보면 오류가 너무나 많고 부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구한 것이었다. 심장병을 유발하고 혈관 문제를 일으키는 건 포화지방이 아니라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맞아요, 과도한 양의 정제 탄수화물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얘기하는 건, 그래서 아직도 포화지방이 몸에 좋지 못하다라는 잘못된 식사 지침이 남아있고 우리는 이걸 바로잡을 것이고, 이런 식사 지침은 반드시 과학에 기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잘못된 신념과 주장은 사라져야 한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셨던 그 지식들 있잖아요. 특히 소고기 기름 같은 것들은 녹는 점이 아주 높기 때문에 혈관에 끼기 쉽다, 이런, 그러니까 이제는 좀 유머에 가까운 지식들이 아직도 잔류해 있고, 그런 지식들을 이용해서 공포 유발을 해서 병원에서 많이 고지혈증 약을 처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고,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이 높다라는 것도 그런 식으로 활용해서 여러분들을 병들게 하고 있다. 내가 지금까지 고기도 잘 먹고 지방류도 잘 먹으면서 건강하게 살아왔는데 그런 지식을 습득해서 난 진짜 몸이 괜찮았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말을 듣고 겁을 먹어서 갑자기 콜레스테롤 약을 처방받아서 먹거나, 동물성 지방을 줄이고 식물성 지방을 갑자기 늘려버리거나 하면 어떻게 돼요? 맞아요, 오히려 혈관 기능이 나빠지고, 제가 과거에 겪었던 것처럼 지방간이 생기고 피부가 오히려 더 안 좋아지기 시작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들 기억하시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아래 고정 댓글에 전부 다 정리해뒀어요. 정보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가지실 때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지식들로 정말 빛을 보시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정리해드리는 거예요. 앞선 1분짜리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제가 늘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너무나 잘못된 지식들이 정말 파다하게 퍼져 있다. 저지방 식단이 몸에 좋다, 저염식이 몸에 좋다, 채식이 몸에 좋다, 콩이 몸에 좋다, 그리고 고기는 먹지 마라, 붉은 육류는 대장암을 유발한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서 탄수화물 비중이 가장 높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사실은 저뿐만이 아니라 이미 기능의학 의사분들, 유튜브에 기능의학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서 해외 의료진 분들께서 전부 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곱창, 막창, 이렇게 일반적으로 막 혈관에 낀다라고 잘못 알려져 있는 지식들이 전혀 아니고, 오히려 양질의 지방은 우리 몸을 살게 만들고 가장 많이 필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많이 드셔주시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간이 없어지고 피부가 좋아지고 그런 여러 가지 건강상의 이점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자료 화면에서 FDA 국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원래 그게 사람한테 적합한 물질이기 때문에 이제서야 이렇게 밝혀지고 있다는 게 진짜 다행인 일이죠. 제가 욕을 먹는 건 괜찮지만 구독자분들께서 잘못된 지식들로 인해서 병들고 흔들리고 겁에 질려서 막 저지방 식단을 시작했다는 분들이 계시고 하는 모습을 보면 이제 더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면 LDL 콜레스테롤 그 수치는 뭔가요? 저는 버터 먹고 고기 많이 먹고 했더니 몸은 좋아졌는데 LDL 콜레스테롤이 높아져서 막 이거 나중에 혈관 막힐 거라고 엄청 겁주시던데요? 라는 의문 드실 거예요. 이것도 한 가지 팩트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것들의 80% 이상은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내요. 우리가 살게 만드는 호르몬, 신경 전달 물질
물질이라고 하는 사람 몸에 꼭 필요한 물질들이 있죠. 걔네들이 없으면 우린 죽죠. 근데 그 물질들의 필수 재료가 뭐예요? 맞아요. 콜레스테롤이에요. 콜레스테롤. 우리 몸에 수천억 개가 넘게 있는 세포막의 재료가 되는 게 콜레스테롤이고, 비타민 D를 합성해서 면역 체계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뭐예요? 맞아요. 콜레스테롤이에요. LDL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전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LDL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살짝만 짚고 넘어갈게요. 이걸 알지 못하면 건강검진 할 때마다 계속 약 처방받아서 먹고 몸이 빠르게 망가지게 되실 테니까, 그 LDL 콜레스테롤 수치에 포함되는 게 뭐예요? 산화된 LDL 콜레스테롤. 혈관에 잘 안 끼고 크기가 큰 LDL 콜레스테롤, 크기가 작고 밀도가 높은 LDL 콜레스테롤 전부 다 포함해서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총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수치가 나타나는 거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약을 먹게 되면 크기가 큰 콜레스테롤, 혈관에 잘 안 끼고 우리 몸에 필수적인 LDL 콜레스테롤, 그 친구들도 같이 낮춰버리기 때문에 세포막 형성이 안 되고 호르몬 합성이 안 되고 신경 전달 물질 합성이 안 되고 전체적으로 망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면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그냥 의미가 없는 건가요? 이 질문에 답변드리면 세 가지를 확인해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중성지방 수치. 두 번째, 콜레스테롤 수치. 세 번째, 인슐린 수치.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LDL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정말로 몸에 해로운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식단을 유지하면 되는 것인지가 판별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바로 맞아요. 인슐린이에요. 인슐린. 건강검진 받으실 때 인슐린 수치에 대한 건 잘 안 나오잖아요. 내 인슐린이 잘 나오고 있고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다면, LDL 콜레스테롤이 높아도 인슐린이 잘 기능하고 있다면 크기가 크고 혈관에 잘 안 끼는 LDL 콜레스테롤이 높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그냥 놔둬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건강한 분들은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오히려 높게 나올 때가 많아요. 저도 그러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께서 건강검진 하거나 피검사 했을 때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라고 해서 무조건 고지혈증 약 처방받아서 먹거나 또를 처방받아서 먹기 시작하는 게 굉장히 안 좋은 선택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약 처방하신 의사분께서 무조건 잘못된 거라는 건 아니에요. 맥락에 따라서 그 선택이 잘된 선택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선택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양심적인 의사 선생님들도 정말 많이 계세요. 저보다 훨씬 더 공부 많이 하신 분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버터를 먹었거나 고기를 많이 먹었거나 곱창, 내장육 이런 것들을 많이 먹었을 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지 않을까, LDL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시면서 무조건적으로 꺼려 하시거나 그럴 게 아니라, 내 인슐린 기능을 향상시켜 주면서 LDL 콜레스테롤이 높은 건 오히려 좋은 시그널이다. 내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고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선 줄여야 되는 게 두 가지. 뭐예요? 이제 아실 거예요. 맞아요. 첫 번째, 정제탄수화물. 두 번째, 정제당, 당분, 달달한 음식들이죠. 쉽게 말해서 그런 것들을 줄여주시면서 고기를 많이 드시는 거, 혹은 내장육, 곱창, 막창 이런 것들 드시는 거, 계란 노른자 드시는 거,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게 바로 제가 추구하는 뭐예요? 여러분이 스스로의 주치의가 되셔야 된다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결국. 그래서 이번 영상에 살짝 과학적이고 원리적인 것들을 많이 다뤄서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지만 아주 중요한 것들이고, 조회수가 안 나와도 괜찮으니까 구독자분들만큼은 이 지식을 알아두셨으면 하는 거예요.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에 대한 잘못된 오해. FDA 신임 국정이 나와서 이거 잘못된 거라고 그냥 브리핑을 해버리잖아요. 이거 아니라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소, 막창, 대창, 곱창, 아니면 돼지고기, 버터, 치즈 이런 것들 먹을 때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맞나요? 네, 맞아요. 정말 두려워하셔야 되는 건 항상 말씀드리는 정제당, 정제탄수화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내장육들에는 퓨린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담석을 유발하고 통풍을 유발하지 않나요? 라는 의문 항상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게 전혀 아니다. 그러면 통풍을 유발하는 건 뭐예요? 맞아요. 이것도 정제탄수화물, 정제당. 잘못 알려지고 있는 지식들에 너무 휘둘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있는 게 제가 하고 있는 일이고, 그래서 곱창, 막창, 대창 이런 것들에는 살코기육에는 들어있지 않은 정말 많은 양의 미네랄들, 비타민들이 다량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살코기와 더불어서 내장육들도 정말 많이 곁들여서 먹고 있어요. 1년 내내. 앞에서 제가 실제로 먹는 음식 추천 리스트 알려드린다고 했죠? 그거 불러드릴게요. 계란 노른자, 내장육, 간, 곱창, 대창, 막창, 염통, 내장 같은 것들 있죠? 돼지, 닭, 양 전부 다 포함이에요. 소뿐만이 아니라 돼지고기에서는 삼겹살, 그리고 목살, 돼지고기도 내장육 전부 다 포함이에요. 닭고기도 닭 다리살, 닭 껍질, 닭 목살, 닭 간, 닭 똥집, 염통, 닭 심장 그런 것들 있죠? 그리고 깨끗한 버터, 깨끗한 치즈, 불필요한 첨가물 같은 거 전혀 안 들어간 거. 그리고 해산물에서는 새우, 오징어, 연어, 이면수, 고등어, 낙지류, 홍합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뭐예요? 맞아요. 콜레스테롤 풍부하고 먹었을 때 맛있는 동물성 음식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들 기억하시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아래 고정 댓글에 전부 다 정리해뒀어요. 이런 것들을 식단을 구성하실 때 너무 하나만 고집해서 드시는 것보다 제가 알려드린 음식들에서 조합해서 오늘은 새우랑 소고기랑 같이 먹어볼까? 이렇게 하면서 내장육도 살짝 추가해보고, 저녁에는 너무 무겁게 먹으면 속이 불편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산물류를 추가해서 먹거나 하는 식으로 식단을 구성하시면 정말 질리지 않고 맛있게 전혀 고통스럽지 않게
않게 살을 빼시거나 건강 문제를 해결하시거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추천 야채 리스트들도 전부 다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은 주제가 맞지 않기 때문에 언급이 좀 어렵지만 저도 이런 것들을 공부하기 전에는 콜레스테롤이 높아지거나 하는 것에 너무 걱정스러웠고 기름 많이 먹거나 하면 몸이 나빠지지 않을까 하면서 진짜 음식을 먹는 게 불안하고 힘들더라고요. 그냥 분명히 내가 먹는 음식들은 맛있고 이걸 먹으면 몸이 좋아지고 기운이 나는 것 같은데 왜 다 매스컴이나 유튜브에서나 어떤 방송에서나 기사에서나 그런 것들에서는 왜 다 몸에 안 좋다고 할까? 성인병을 유발한다고 할까? 그러면서 좀 의문이 드는 거예요. 억지로 샐러드 먹거나 억지로 콩 같은 거 먹거나 생야채 먹거나 고기를 먹더라도 퍽퍽한 닭가슴살만 먹거나 그렇게 해야만 했었어요. 왜냐면 불안하니까, 공포스러우니까. 혈관에 끼는데 막 죽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해외 자료들을 찾아보고 하면서 느낀 건 포화지방이 혈관에 낀다거나 하는 공포유발 지식들이 잘못됐다는 거, 그런 것들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구독자분들만큼은 잘못된 지식들로 인해서 몸이 오히려 병들거나 막 고기를 먹을 때마다 죄책감을 가지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적어도 저보다는 쉽게 더 건강해지셨으면 하는 마음.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제가 먹는 추천 음식 리스트들 뭐 드시나요? 많이 질문 주셔서 특정 제품이 언급하거나 그런 것들이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전혀 언급하지 않을게요. 더보기 설명란에 다 공유해드렸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불필요한 약물, 시술, 수술 그런 거 없이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습관으로 건강해질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제 유튜브에서 이렇게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저와 같이 매주 건강해지실 분들은 구독해주시면 자주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크기가 크고